이번에 여가부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가부 산하기관조차도 성희롱 신고하자 무마성 발언부터 한가원의 기획부서에서 일하던 20, 30대 여성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말 40대 남성 N씨에게 연예인 아무개가 밤일 잘하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더라. 내가 예전에 친구 권유로 아가씨들을 고용하는 유흥업소의 투자에 동업했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N씨는 수습평가 중인 신입사원이었지만 본인보다 어리거나 직책이 높지 않은 여성 직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한다. 남자 사원이 성희롱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디그씨 등은 지난해 11월 1일 부서의 관리자급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해당 관리자는 N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 공식 절차를 밟으면 회사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N씨에게도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는데 괜찮겠냐? 신고를 하면 오히려 너한테 더 손해다. 이런 식으로 겁주면서 회유했다는 겁니다. 아니 여성인권위원회 여가부면 이런 일엔 발벗고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김금옥 한가원 이사장의 대응도 석연치 않다. 김 이사장은 이 건은 성희롱이라기보단 불편합니다. 잘못하면 N씨가 집단 따돌림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친구들끼리도 싸우고 화해하지 않냐. 성희롱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언제는 산부인과 가서 생리 발육 상태 묻는 게 성희롱 될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에게 의사가 생리 시작 여부나 유방 발육 상태 등을 물어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경우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혀 진료 때문에 몸 상태 물어보는 것도 성희롱이라고 했으면서 저건 또 아니라고? 씨발 기준이 뭐야? 근데 더 어이없는 건 그런 말을 한 앞뒤 맥락이 있었다. 비밀 유지 서약서를 써놓고 외부에 사건을 알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처분할지 검토 중. 밖에다 알리면 처벌까지 한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려는 것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현재는 신고 뒤 분리 조치는 가해자로 지목된 N씨가 아닌 디그씨를 분리하는 시기였다.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뒤에도 3개월 동안 N씨와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했다. 오히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죠. 그 이후 가해자가 어떻게 됐냐? 조사 과정 중 N씨는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로 지목받은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확정 전환됐다. 경찰에 넘겨도 모자랄 판국에 고용을 한다고? 다들 보셨죠? 이게 바로 여성 인권을 위한다는 여가부의 본 모습입니다. 아무리 여성이라도 자신들 입장에서 불리하면 입 닫고 모르는 척 무시하는 게 여가부예요. 박원순 사건 때도 알 수 있듯이 여가부 박원순 피해자의 입장 없다 비문 여성 방치냐. 여성가족부 이번에도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회견에 침묵. 권력 앞에선 피해 입은 여성에게 침묵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매매 2145번 성착취물 3868건 친구의 탈을 쓴 악마였다. 참고로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가해자인 여성이 피해자 여성을 협박해서 성매매와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악질 그 자체죠. 하지만 여가부는 여성이 피해 입은 이 사건에 침묵했습니다. 왜냐?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지들한테 불리하니까. 애초에 저들은 여성 인권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여성 인권이라는 구실을 이용할 뿐이에요.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는 잘 나서지만 정작 나서야 할 땐 나서지 않죠. 이런 여가부가 대체 왜 필요합니까? 결론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다. 진짜 투표 잘하자.